대통령의 거짓말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 미군이 사드 운용하려면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기를 안 공급 안 해주니까 레이더 운용을 하기가 힘드니까 제발 전기 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줬습니다. 미군도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미군 사령관이 거기 와서 자기 장병들 생활하는 걸 보고 너무나 이 가슴 났어요. 아파하고 화를 네.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3불 1안 네. 합의 없었다고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국방부 문서가 나왔습니다. 3불 기존 합의라고 언급했고요. 또 국방부 문서는 1안에 대해서도 양국이 합의한 3불 1안 명확하게 제시돼 있어요. 이거 뭡니까? 강경화 장관 국회 나와서 끝까지 없었다고 그런 합의 없었다 했는데 합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때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강경화 장관이 나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당 쪽에서 그때 야당이 있을 때 굉장히 문제 제기를 네. 많이 했었거든요. 문제 제기를 할 때 그런 일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고 딱 거짓말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은 중국하고 합의한 것 자체에 있어서 중국에다가 변명을 못 하니까 네. 이거를 외교부 장관을 시켜가지고 물타기 비슷하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합의는 없었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우리 정부 했었어요. 입장이다. 뭐 이런 얘기 했죠.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뭐 통계 조작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서해 그러니까요. 공무원 피살 사건 네, 때도 그것도 다 거짓말한 조작돼 거, 있죠. 조작한 거, 그다음에 지금 이거 산불이란과 관련되어진 조작 모든 것이 조작 정부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은 다 조작해서 그러니까 뭐 이 뭐라 그럽니까 이게 거짓말과 모든 거를 그런 식으로 한 그렇죠. 거죠. 그런 정부를 도대체 국민이 어떻게 믿을 수가 그러니까요. 있겠습니까? 이게 네. 나라 안보의 기본인데 우리 자유권 아닙니까? 그거를 그냥 팔아먹은 거예요. 중국한테 넘겨주고 우리 더 이상 우리 자유 안보 안 해. 뭐 이런 식인데 그때 당시 미군이 사드 운용하려면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 전기를 안 공급 안 해주니까 레이더 운용을 하기가 힘드니까 제발 전기 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줬습니다. 이거 안보 자해행위 아니에요? 이거 정말 자해행위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인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미군도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미군 사령관이 거기 와서 그 자기 장병들 생활하는 걸 보고 너무나 이 화가 가슴 났어요. 아파하고 화를 네.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 인권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인권은. 그래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인권 관련한 우리 위원회를 만드는 네. 부분에 있어서 명단 달라 하니까 끝까지 아직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 민주화, 자유와 인권과 이런 걸 위해서 좀 먼저 뛰어야 될 당이 민주도 없고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말 그냥 불법 침략당해서 어린이들 죽고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외면하세요. 돕지 그러니까 말자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너무나 지금 저희로 봐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6.25 전쟁 때 16개국이 군사들을 보내주고 나머지 6개국이 이제 뭐 의료 지원단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뭐 이득을 보기 위해서 참전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 10대 강국으로 네. 들어왔고 그래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그러니까요.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데 있어가지고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젤렌스키 대통령께서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렇게 여러 번 오라고 초청을 했냐 네. 하면 사실은 그 나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을 그렇죠. 거예요. 아마 일본의 총리가 가거나 미국의 대통령이 가는 것보다 더 갈망을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6.25 때 그걸 딛고 맞습니다. 일어선 나라 아니에요. 예, 세계에서 유일하게 6.25라고 하는 전쟁 참사를 딛고 일어나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됐는 네. 우리나라를 보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그렇죠. 우리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한국처럼 될수 있다고 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초청을 한 건데 네. 그걸 가지고 저런 식으로 그리고 또 가기 전에 러시아에다가 우리가 간다고 그럼요. 알렸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러시아나 중국에서 바라보는 시각보다도 더 훨씬 못 미치는 시각으로 국제 그러니까요. 정세를 읽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말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이 또 불발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집중호우로 이제 연기가 됐는데 19일에 또 수해 복구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 연기를 한 상황인데 이렇게 연기가 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다. 뭔가 더 있는 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당연히 표면적인 이유죠. 사실은 뭐 핑계가 너무 옹색하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단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낙연 대표가 한국에 귀국하기 전에 네. 독일에 들렀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 독일에서도 독일 그 강연 현장에 수박
이라고 하는 거 이제 맞아요. 들고 나타나가지고 정말 참. 국제적으로 또 이제 수출을 하냐 뭐 그런 얘기까지 있었고 네. 또 얼마 전에는 결혼식장에 갔었는데 네. 그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네. 당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경찰 조사는 계속 진행이 네. 되어야 되지만 예. 지금 현재 지금 블루 웨이브라고 하는 민주당 공식 이제 그 토론장에도 네. 보면 뭐 양쪽이 그냥 그 혐오와 분노와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에 대한 막말들이 너무나 네. 지나치게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이재명 쪽에서는 이낙연 대표 쪽에서 그때 이제 후보 쪽에서 제시한 것들 중에 하나가 대장동 의혹이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이번에 대선에서 졌다. 아하. 그거에 대한 이 분풀이가 굉장히 지금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이낙연 이제 지금 대표 쪽에 전 대표 쪽에서는 보면은 앞으로 어차피 이제 다 내년에 총선에 있어가지고 이재명계와 이제 이낙연계 네. 또 비명계라고 할 수 네. 있죠. 그런 분들에 대한 공천의 네. 비율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 하는 건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사실은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만나서 밥 먹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그렇군요. 없거든요. 공천이 걸려 예, 그렇다가 보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조율이 안 된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만나기가 어려운 거고 만나갖고 아무런 성과가 없는데 저렇게 강성 지지층들에서 저렇게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요. 봅니다. 하늘이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근데 저렇게까지 싸움이 벌어지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까지 정말 한 당으로 한 식구로 한 지붕 아래 같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게 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네. 당으로 그냥 유지가 되어 갈 거고요. 네. 계속 끝까지 고집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정말 구속이라도 되거나 네.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저는 들어갈 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뭐 유쾌한 뭐 이별 뭐 헤어질 준비 이런 말들이 심리적 분당 이런 말들이 내부에서 심각하게 나오는데 네. 사실은 제가 국회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네. 비명계 의원들하고 가끔 마주쳐요. 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 맛에 있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네. 있으면 저희들한테 그냥 웃으면서 물어요. 이재명 대표는 언제 구속됩니까? 저희들한테 물어요 오히려. 지금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과 네. 이 정치적 건전한 파트너로서 저는 그러니까요.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려면 민주당이 이게 자정 노력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요. 혁신이 이루어져서 사실은 이런 비도덕적인 부분들이 제거가 되어야만 그러니까요.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저렇게 당대표로 버티고 공천권을 네. 행사하겠다고 있는 한은 사실은 내부적으로 자범이 가라앉을 수가 없다고 보죠. 그러니까요. 네. 보면 이 그 비명계 일부 인사들 그리고 또 좀 합리적인 인사들이 네. 민주당에도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친명 핵심들, 개딸들 이런 분들이 우리 이 정치를 이상하게 막 몰아가요. 뭐 폭주에 막 네. 그거네, 네. 괴담에, 거짓말에. 아우, 그러니까 한국 정치 질이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런 그 점에 있어서는 사실 아까도 제가 들어오면서 말씀드렸지만 정치가 국민을 위로해주고 네. 합의해가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모습은 사실 저도 정치인으로 한 네. 사람으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총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에만 좀 관심을 갖는다. 뭐 당과 정부의 기조와 입장을 알리는 데는 관심이 없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선 어떻게 좀 준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내년 총선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간판으로 치러지는 저는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 가장 강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데서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하고 가짜 뉴스 만들고 온갖 정쟁으로 몰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내년 총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뭐 지역구 저도 지역구 의원인데 지역구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네. 총선이 가까워오면 더 열심히 해야 되기도 한데 저도 지역구 내려가면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작년에 제가 대변인을 이제 했었잖아요. 대변인 하니까 TV에 계속 제 얼굴이 많이 나오니까 네. 이제 지역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예. 니는 중앙 정치만 하고
지역에는 안 내려오나 어. 이래 얘기하시거든요. 아. 그런데 사실은 저는 주말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내려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내려가서 민원도 듣고 말씀도 듣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 또 지역민들의 그러니까 바람은 있죠. 지역민들의 그런 거는 사실 저희 의원들을 자주 보고 싶다 이런 그렇죠. 것으로 하시는 말씀이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도 채워드려야 되는 건 그렇죠. 또 사실이고 그것도 있죠. 또 지역 현안이라는 게 있으니까 지역 있으니까. 현안도 챙겨야 되지만 사실은 내년 총선 전체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관련이 있는 네.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신경 쓰고 민주당하고 제대로 된 어떤 그 논쟁을 해야 네.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왕 총선 나왔는데 총선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공천을 얼마나 잘하느냐인데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은 내년 공천을 어떻게 어떤 시스템을 갖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 지금 논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논의가 돼야 되는 시점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내년 1월이면 경선이 들어갑니다. 거의 이제 막 시스템이 경선이 시작되면 불붙는 곳인데 지금 한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아직 아무런 논의가 없어서 이건 도대체 어떻게 했다나 좀 네. 궁금해요. 이게 논의를 겉으로 펴놓고 논의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민감하죠. 사안이고 의원들 각자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네. 여론조사도 하고 아마 살펴보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좀 숙성이 되고 네. 하면 아마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당이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